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토익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어 시험을 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 두 가지를 방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 잘 하시거나 아니면 유념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래에 수식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수학 잘 하시니까 분명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24가 정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이 연산에 대한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영어 문제 푸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봐왔던 아까 그 예문에서 그 공식 예문에서 숫자의 개념은 영어 단어의 개념이 될 것이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꼴 등과 같은 이런 수식어의 개념은 영어 문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수학 문제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숫자는 모르더라도 일단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중요도를 고르라면 전 결국 숫자에 대한 개념이 먼저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시험 문제를 다룰 때 첫 번째 특징은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면 인문 중급 실전반을 다 진행해 보면 일단 단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플랜트라는 단어 아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플랜트는 첫 번째로 식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다라는 동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써서 한 문장을 나타내면 I can plant the plant in the plant 라는 문장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지금 이 문장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lease write the minute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minute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minute는 회의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을 회의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minute를 모른다면 어떻게 독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단어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단어에 하나의 뜻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첫 번째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어가 잘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아까 우리 왜 수학 연산 문제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확실히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이 그 문제에 우리는 좀 더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notify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알리다 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announce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발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notify가 알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독해를 하겠죠. 나는 알릴 수 있다. 그 소식을. 이슈가 소식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발표할 수 있다. announce. 나는 발표할 수 있다. 그 소식을. 자, 여러분들은 답을 뭘로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아마 많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학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알릴 수 있다? 그 소식을 발표할 수 있다? 고민하죠. 뭐가 맞지? 뭐가 맞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이 되는 얘기를 고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자면 notify는 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가야 됩니다. notify는 A, notify, B of C라는 구조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알리는 사람, 주체고요. B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C는 A가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 순서에 맞춰 쓰셔야 됩니다. notify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notify라는 알린다라는 단어 뒤에는 무엇이 서야 되나요? 그렇죠.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announce는 어떻게 쓰나요? 발표하다 맞습니다. 근데 A, announce B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announce라는 단어 뒤에 이 B라는 자리에는 어떤 단어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그 영어 문제의 답은요? 그렇죠. announce가 답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걱정했습니까? 아까 처음에 문항놀이 했지 않습니까? 알리다가 맞는지 발표하다가 맞는지 고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성급합니다. 어떤 공부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던 곱하기, 더하기, 빼기 등등부터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일단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쁜 기억들이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단어를 외운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곱하기, 빼기, 더하기부터 공부하지 않습니다. 숫자부터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부터 배우겠다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수학 문제 있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안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계속 바뀌는 거지 문법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여러분 몸에 좋은 게 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좋은데도 쓰기 때문에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주는 왜 이렇게 몸에 안 좋은데 드시나요? 어쨌든 일단 단어를 외우는 행동이 굉장히 우리한테 쓰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어 점수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곡이 모여 강이 되듯이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우린 조금씩 해나갑시다. 언젠간 우리의 영어 실력도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